자, 오늘 우리나라 주택시장 건강검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신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우리 시장, 과연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좀 아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국 평균 수치만 보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에 집이 얼마나 지어질지 그 계획 단계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집 짓기는 인허가 알았나 첫 단추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앞으로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지을게요 하고 도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집을 더 짓겠다는 계획이 작년보다 20% 넘게 확 늘었는데 비수도권은 반대로 3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른 나라 이야기 수준이죠. 이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하나는 위로 쑥 솟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푹 꺼져 있잖아요. 미래의 주택 공급이 수도권으로만 완전히 쏠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미래 계획은 이쯤 보고 이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시죠. 7월에 집 사는 사람이 좀 줄긴 줄었어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감소폭의 차이입니다. 비수도권은 한 4% 정도 줄었는데 수도권은 무려 19%나 곤두박질 쳤어요. 수도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식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집을 안 사면 다들 어디서 사는 거지? 그 해답은 바로 임대차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올해 맺어준 임대차 계약을 전부 까보니까 그중에 무려 61.8%가 월세 계약이었어요. 거의 3분의 2가 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월세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4.5%포인트나 늘었거든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세 중심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지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미분양 주택 문제인데요. 이게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거거든요. 언뜻 보면 괜찮아 보여요. 전체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보다 2.3% 줄였다고 하니까요. 이제 재고 문제가 좀 풀리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험한 신호. 그러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1.3%가 늘었어요. 겉으로는 병이 나아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 미분양 문제도 지역별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미분양의 거의 80%가 비수도권에 쌓여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배나 많습니다. 위험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로 쭉 꿰어볼까요? 과연 한국 주택 시장의 최종 진단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격차가 미래 공급부터 미분양 문제까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 둘째,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차 시장 대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미분양은 줄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폭탄이 특히 지방시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국 평균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격차가 더 깊은 불평등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